네, RH 팩터의 푸에트를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또 큐티 말고도 그 에리카 바두의 또 목소리가 있었죠. 네, 네, 맞습니다. 정말 되게 이제 한참 덥잖아요. 네. 요즘 또 습하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뭔가 좀 뽀송뽀송한 느낌을 예, 드리고 싶어서 첫 곡으로 저 포에트리한 곡을 선곡을 했습니다. 네. 저는 진짜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재즈 힙합에 빠졌어가지고 재즈 힙합도 재즈 힙합이고 사실 저는 처음 음악을 시작했을 때 그 힙합 음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원래 락을 했었어요. 네. 학창 시절에 뭐 네. 그 모든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렇죠. 공통적인 게 아무래도 밴드 음악 시작할 때 다 락으로. 네, 그런 것 같아요. 락으로 이제 네. 뭐 남들도 다 비슷하겠지만 그렇죠. 뭐 그런 그대에게 같은 거 연주하고 아, 명곡이죠, 당연히. 네, 너바나 뭐 메탈리카 이런 거 좋아하고 하다가 네, 그렇죠. 이제 재즈 음악을 한번 배운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걸 배우면서 제가 이제 그 힙합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좀 이런 크로스오버적인 그런 재즈 음악이 섞인 음악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실 보면 힙합과 재즈가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 있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것도 되게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공통점도 굉장히 많고 또 뭐 정말 재즈 대가들 뭐 지금 젊은 신예인 이 로얄 그루브 말고도 예전에 도널드 버드라든가 이런 네. 아주 그 뭐 유명한 뮤지션들이 참 힙합과의 콜라보들이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재즈와 힙합은 정말 아주 밀접하면서도 서로에게 좋은 어떤 뭐랄까요 영향을 주고 음악적인 어떤 감성들을 많이 서로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개인적인 뭐 추천곡이라고 하면은 저를 어렸을 때 처음으로 힙합을 끌어들인 뭐 로니 조단이라든지 네. 막 많은 것들이 생각나요. 소울 라이브, 네, 소울 라이브 이런 팀들 왔을 때 저는 한국에 왔었거든요. 그 저기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네, 예, 압니다. 그때 막 거의 미쳤던 것 같아요. 약간 가서 막 춤추고 혼자서 그런 경험은 꼭 해야 되는 그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RH 팩터 노래를 듣고 보니 또 메타 형님께서 예전에 그 또 이런 재즈 힙합 음반을 내셨었잖아요. 네. 사실 저도 재즈 음악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 뭐 장르를 떠나서 음악이라는 걸 전 되게 좀 편견 없이 좋아하거든요. 네.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즈와 힙합은 좀 밀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어떤 그런 재즈 음악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함께 음악적으로 놀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네. 그래서 그 팀이 재즈업이라는 팀이에요. 네, 공교롭게도 재즈업. 이제 재즈와 힙합의 이름이 이제 섞인 이름인데 그래서 그 재즈업 팀이 이제 이철훈 씨라고 그 베이스 치시는 연주자이신데 그분이 이제 결성을 한 팀이고 거의 사실 그 재즈업 공연으로만 횟수로는 거의 한 10여 년이 다 됐습니다. 활동한 지가. 사실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랬군요. 그 지하철에서 네, 그 공동역에서 제가 한번 정말 어렸을 때인데 네. 제가 한 20대 초반, 초중반 때 메타 형이다 그래갖고 그때 봤던 기억이 나요. 네, 참 저도 몰랐네요. 그때 지하철에서 그 공연 같은 거 이렇게 자리 마련된 데서 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앨범은 근데 얼마 전에 내셨죠? 네, 그렇죠. 앨범이 이제 얼마 전에 나왔었고 그 앨범이 사실상 뭐 재즈업의 첫 앨범인데 재즈업 자체가 사실은 그 기존의 스탠다드 곡을 가지고 그 위에 랩과 DJ의 스크래치가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두 장르의 어떤 특성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결합이 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떻게 소스를 바꾼다든가 주법을 바꾸는 게 없이. 근데 그래도 나름 좀 뭐랄까요 신선한 느낌이 있었고 저는 이제 재즈업의 멤버로서 항상 공연 때마다 이제 프리스타일로 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즈가 가지고 있는 그 즉흥 연주, 그렇죠. 그 부분을 저도 이제 적극 수용을 해서 공연을 같이 하고 있죠. 그 재즈의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재즈가 무슨 재즈를 어떻게 설명하지? 뭐 재즈의 장르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그 미묘한 느낌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든요. 재즈의 요소는 딱 두 가지인데 스윙과 즉흥 딱 이런 것 같아요. 맞네, 네, 맞네요. 사실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책에 나와 있어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맞아, 책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또 메타 형님이 가져오신 두 번째 추천곡 어떤 곡인지? 네, 그 G-펑크라는 또 힙합이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서브 장르가 있죠. 저 얼마 전에 이 애프터 클럽에
그 REST를 한번 네, REST. 모셨던 적이 있는데 네. REST가 나와서 또 G펑크와 그 웨스트 코스트 음악을 주구장창 네. 그것만 갖고 왔어요. 사실 REST가 지금 한국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몇 안 되는 G펑크를 좀 추구하는 그렇죠. 네, 뮤지션이니까. 사실 요새는 뭐 자기는 유일하게 자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요새는 좀 그 어떻게 보면 유행을 너무 따라가다 보니까 음악들이 네. 요새는 또 G펑크라든지 웨스트 코스트를 또 추구하는 성향이 많이 좀 줄어든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G펑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G펑크의 대표적인 뮤지션들 중에 트윈즈의 트윈즈. 정말 명곡이죠. Eastside LB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먼저 트윈즈의 곡을 먼저 듣고 와서 웨스트 코스트와 등등등 얘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Yeah. Hanging out, bagging with the homies on the block. Some working jobs, others slinging rocks. Blazing up that top, bumping, shipping way back. All my niggas in the cut, trying to keep away from flat. Everybody drinking, so we all gotta stroll. Some drinking 8-ball, others black and gold. Gotta get my haircut, so you know I got to peel. Bailing back on 예. 정말 이 노래 정말 오래간만에 듣니까 너무 좋네요. 예. 진짜 사실 이 노래는 또 여러 음악에서 또 샘플링으로도 많이 사용됐었는데 그렇죠. 네. 원곡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워낙 많이 썼던 곡인데 원곡이. 그렇죠. 근데 이거가 또 일본에서는 그 DJ 토아테이라는 또 아티스트가 또 한국 사람이죠, 그 사람. 네, 맞습니다. 네. 그 아티스트가 토아테이. 예전에 프리라는 노래로 또 이걸 샘플링을 해가지고 히트를 쳤던 기억이 나요. 네. 엄청나게 그것도 기억나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정말. 네. 진짜 오랜만에 저도 들으니까 좋네요. 네. 그러고 보니 그 가려운 형님들은 그 추구하시는 게 너무 딱 선명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유행을 좀 많이 안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사실상 그 뭐랄까요, 음악적으로 좀 구현을 하려는 목표 또는 이제 뭐 저희의 음악적인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희가 만족스러운 어떤 음악적인 성과들을 가지려면은 이제 가야 될 길도 멀고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뤄내고 또 저희가 성숙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음악적인 어떤 성숙도도 필요해서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글쎄요, 저희 아직 많이 멀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저희가 어찌 보면 뭐 트렌드라든가 그죠? 주변의 어떤 다양한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걸어가는 어찌 보면 이 방향에 도착해야 될 지점까지 가기 바빠서라도 저희는 유행을 못 생각하죠. 다른 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 가려운 형님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가 되게 놀랍네요. 네. 사실 저희는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사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런 또 이런 좀 전에 들었던 G펑도 그렇고 그 또 예전에 막 닥터드레 음악이 유행하고 뭐 에미넴이 나오고 유행하고 할 때는 또 상당히 많은 이제 힙합 뮤지션들도 그 유행을 따라서 음악 삭제를 되게 바꿨던 것 같거든요. 제가 막 G펑도 했다가 뭐도 했다가 또 더리 사우스 유행할 때는 더리 사우스도 했다가 맞아요. 뭐 지금은 또 트랩 유행하니까 트랩으로도 많이 가고 막 이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가려운 형들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피처링을 한다든가 이럴 때 음악적 색깔이 조금 다른 비트 위에다 랩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지만 가려운 팀 자체가 그런 어찌 보면 뭐 유행하는 어떤 흐름을 따라간 적은 거의 없었죠. 저는 이번에 사실 그 불안당가 노래 자체가 그 킴루시 형님이 워낙 죽이는 그런 비트를 만든 것도 있지만 그렇죠. 상당히 가려운 형님들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고맙습니다. 예전에 제 기억에 가려운 형들이 약간 가장 한국적인 힙합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 좀 놀랐어요. 비트를 듣고도 약간. 고맙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뭐 그 적벽가의 한 대목을 이제 샘플링을 해서 또 이제 국악 이제 고수와 이제 북 소리를 진짜 킴누츠가 정말 맛깔나게 잘 이렇게 비트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사실 예전부터 뭐 한국 힙합이라는 이 뭐랄까요 용어 또는 이 한국 힙합이 무엇일까 하는 데 대한 고민과 음악적인 어떤 뭐 이 노력들을 계속 기울이면서 항상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 자체와
힙합이라는 장르 자체를 어떤 식으로 무작정 결부시키면 굉장히 좀 촌스럽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예전에 막 그런 시도들을 막상 했을 때 저희끼리는 막 그럼 뭐 사물놀이패와 같이 막 이렇게 막 섞어버리면 나올까 해도 그게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느낌들이 안 나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 힙합 씬 자체가 또 비트메이커들 물론 프라이머리도 큰 어찌 보면 엄청 많은 이 씬에 좋은 영향과 음악적인 성과들을 낳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바탕들이 지금은 이제 이번에 브란단가가 나온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좀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게 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 불안단가를 딱 듣고 느낀 느낌이 사실 요새의 힙합 씬과 그 제가 어렸을 때 듣던 2000년대 초반 때 힙합 씬이 상당히 다르다고 느낀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독립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전에 초창기에 이제 힙합 아티스트들은 조금 더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 힙합이라는 장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네, 맞아요. 조금 더 자기 스타일을 만들고 막 그런 라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방법론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논쟁을 막 그쵸. 되고 네. 서로의 스타일이 딱 분명했잖아요. 맞습니다. 뭐 다크로의 세븐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라임 스타일을 썼었고 플로우를 썼었고 B타입 형 같은 경우에는 막 이런 스타일을 했었고 네.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좀 색깔이 되게 짙게 존재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성천이 형 같은 경우에는 MC 성천 형 같은 경우는 또 사자성 한자 뭐 그런 형태를 썼었고 근데 요새는 사실 그런 시도들이 거의 없는 거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 비트메이커들이나 그 곡을 쓰시는 프로듀서 분들의 어떤 역량이나 수준은 정말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에 반해 MC들은 스킬은 날이 갈수록 성장을 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창의적인 측면 또는 어떤 스타일의 어떤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참 많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비슷한 스타일들, 특히나 이제 좀 유행하는 미국의 어떤 뭐 차트 음악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런 래퍼들의 스타일들을 거의 고스란히 이제 가져오는 그런 것들은 참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G펑을 들으니까 또 그런 것들이 또 불현듯이 떠오르네요. 여러 가지. 옛날 얘기하다가 그죠. 자, 그럼 또 다음 메타형님이 가져오신 추천곡을 한번. 네, 이거 또 역시 좀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으면 또 동시에 이제 이 저희가 참 좋아하는 래퍼,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주변에 저희 크루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래퍼인데 커먼. 커먼 정말 멋있는 래퍼죠. 근데 지금은 멋있는 연기자가 됐어요. 네, 또. 진짜 영화에도 정말 멋있게 나와서. 그렇죠. 네, 여기도 잘해요. 정말 그 영화도 이게 좀 인기 없는 영화도 아니고 엄청 거대한 영화의 출연을 계속 하세요, 이분이. 좀 떴어요. 엄청 떴죠. 네, 엄청 떴어요. 터미네이터에서도 상당히 최근에 굵직한 역할을 또 하셔가지고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커먼이 한참 이렇게 영화 배우로도 주가를 올릴 때 이제 나왔던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Driving Me Wild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릴리 알렌이라는 또 그 제가 알기로 마이스페이스 얼짱 출신이라고요. 네네네네. 참 정보가 많으시네. 이 릴리 알렌과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하지 않았나 커먼 노래 중에서. 네, 맞습니다. 사실은 여담이지만 메타 형님이 그 스윗이라는 노래를 가져오셨는데 이 노래가 상당히 욕이 많아가지고 급하게 바꿨습니다. 네, 아무튼 커먼의 Driving Me Wild 먼저 듣고 와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